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변이 민주사회를 위한 이제 변호사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된다. 여러분들 박수를 쳐주시니까 그 말이 뭐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가 민주화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민변에서 저를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당연한 말을 했는데 무슨 또 소송을 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사법부 법원에서 판결문이 날아왔습니다. 300만 원을 내라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연한 말을 하는 또 저는 그렇게 미워하고 북한에서 하는 거는 쫓아다니면서 위임장까지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서 그 편을 못 들어서 그 난리고 또 그러는 민변을 은근히 방조하는 사법부에 또 그런 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벌금을 손해배상을 매기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는 정말 민변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몇 년 전에 어떤 그 귀순 여간첩이 민변 소속 변호사를 선임도 안 하고 보자고도 안 했는데 제 발로 찾아와서 그 간첩이라고 이 여성은 자백을 했는데도 그거를 계속 번복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그래서 이 간첩이 이 변호사 좀 제발 나 좀 찾아오지 말게 하세요 하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번에 이렇게 민변 인신구제 청구까지 이 사태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럼 그 전부터도 민변이 뭐 계속 그런 짓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최근의 사태와 달라진 거는 뭐냐? 저는 좀 우리가 이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아주 눈치 보지 않고 대놓고 한다는 겁니다. 예.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견제장치도 없으니까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북한 편을 든다 이겁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끄집어 내릴 수밖에 없다. 그 단계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민변도 민변인데요. 그러면 그런 청구서가 법원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까지 그 사건이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야 이게 뭐야? 이게 북한에서 이 위임장을 어떻게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탈북했다는 사람들을 이 공개법정에 이렇게 세웠을 때 이게 문제가 얼마나 커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아니 제가 만약에 법관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이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각하할 건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최근에도 바로 며칠 전에 그 국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에게 이걸 왜 각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재판을 다 해보고 나서 이게 각하가 되는 건지 뭐 기각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그때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각하라는 거는 처음부터 대한민국 법정에
김정은이가 보낸 위임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재판을 하지 않을 때 각하가 있는 거지, 재판을 다 하고 나서 이걸 각하를 할 것 같으면 그게 각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사법부의 인식이 아주 안일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 무수한 간첩 사건 이런 거를 재판할 때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유로 지금 2016 축구를 하고 있죠? 그죠? 유럽에서 축구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 법관들. 독일하고 프랑스가 지금 뭐 결승전에서 붙었어요. 그러면 당신들 한번 해봐. 내가 심판 잘 볼게. 대한민국 정부가 간첩 용의자를 기소를 해서 공개법정에 세웠는데 다른 나라 축구 경기 심판 보듯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법관들의 머릿속에는 국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보라는 것도 없습니다. 뭐 김정은 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난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식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요것만 해야 돼. 아주 그 사법 기술적이라고 해야 될까? 영혼이 없는, 그게 사법 논리적으로도 그게 꼭 맞는 게 아닙니다. 헌법과 충돌이 당장 되거든요. 뭐 더 이상 정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된다, 이런 인식들. 이제는 축구 심판이 아니고 법관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고요. 예? 사법부도 다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방관자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재판을 정말 엄정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 같은 것을 배제하고 해야 된다. 정말 중립을 지켜서 재판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닙니다. 자신들은 딱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이 법관이 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법전 들고 이렇게 내가 공부할 때 내 친구들은 데모하다가 끌려가서 경찰한테 두드려 맞고 물고문 당하고 뭐 어디서 뛰어내리고 이런 일이 있었지. 나는 출세주의자야. 좀 미안해, 옛날 친구들한테. 그러다가 법관이 됐어요. 그런 사건이 와요. 자신은 공정하게 본다고 하지만 이래서 좌쪽으로 편향된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부채의식. 20년 전, 30년 전에 고시 공부한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 이게 지금 운동권 무슨 우월주의 이런 거를 나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꼭 필요한 시점에 사법감시센터 아마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저 유동열 원장님 너무 요새 하시는 일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막아야지, 뭐 이것도 해야지, 이제는 또 사법감시도 해야지. 그렇지만 힘내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건강히 감사합니다.